진진메디컬 병원장인 차영훈 검사의 엄마 유정숙. 그녀의 시선 끝엔 진성의 동생 진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진우와 의미심장한 표정의 유정숙. 승진이 머리 빼면 시체. 열혈 진상 형사 오진성. 안녕하세요. 그래 좋다. 내가 언제 오진상 등에 업혀보겠냐? 그리고 그의 소꿉친구인 검사 오진상 등 아직 쓸만한데. 고영주. 그리고 그런 그녀를 몰래 흠모하는 듯한 심장이 약한 엘리트 검사이자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장 유정숙의 아들 차영훈. 마지막으로 속을 할 수 없는 검찰청 출입기자 박기영까지. 범인 진짜 누구냐? 좋은 말 할 때 떡밥 좀 줘라.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3사회 지금 시작합니다. 여성의 발목을 노리는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필이면 발목 사진을 모으고 있던 오진우. 하나씩 혐의가 벗겨지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충격적인 증거들이었죠. 너무 빼박힌 증거라 진상 형사 오진성 역시 실드 불가 판정을 내리고 대기 중이었는데 범인은 여성들 발목에 패티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오진우 씨는 최근 메모리 카드를 아예 초기화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오진우. 오진우 씨, 점점 강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자리를 박치고 들어가는 진성. 오진우! 대답해. 뭐라고 말 좀 해보란 말이야! 영사! 동생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묻지만 맞아. 모든 걸 시인하는 진우. 제가 찍은 사진들 맞아요. 사실 과거 어린 시절 진우의 엄마는 힘들었던 생계를 핑계로 놀이공원에 진우를 홀로 두고 떠나려 했었고, 그날의 기억에 트라우마가 됐었던 진우는 엄마를 붙잡고 싶었던 그 감정이 발목 사진 수집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때부터 자꾸 발목에 시선이 갔어요. 사랑만 받으며 자라온 형 진성은 동생에게 그런 상처가 있는 줄 몰랐기에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죠. 우리 엄마 참... 할 말이 없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겠냐? 그래도 어떻게 자기 새끼를 버려? 결국은 진우 손잡고 집으로 돌아왔잖아. 근데 진우 저놈은 병들었잖아. 그래도 진우한텐 이렇게 든든한 형이 있잖아. 얼른 마음 추스리고 빨리 돌아와. 영주의 진심을 담은 위로에도 진우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는데, 하지만 또 반대로 하지만 역으로 오진우의 그런 트라우마가 살인 용의자라는 직접적인 증거도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오진우가 범인이라고 확정지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 그때 등장하는 진상 아니 진성. 근데 이건 어때? 이 모든 사건을 한 방에 종결시킬 비장의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너나 은별이나 나한테 똑같은 원어브댐이야. 뭐? 언어부대? 배민규의 영상을 본 이은별은 형사님, 솔직히 얘기하면 민규 오빠 사건 일어나던 날 계속 클럽에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배민규의 알리바이가 거짓됐음을 증언해주고 비밀은 지켜주실 거죠? 비밀이라니. 근데 누나가 그날 밤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같이 놀다가 한 12시 반쯤? 그때 집에 갔어요. 그니까 VIP 룸에서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둘이 같이 있었다. 그럼 그 동영상 찍은 남자가? 네, 접니다. 사건 당일 은별과 같이 있던 남자는 배민규가 아닌 동료 배우였고, 이 증언으로 인해 배민규의 알리바이는 깔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은 사건 발생 시각에 배민규는 클럽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진성은 동생이 범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오영사, 그걸 왜 이제... 야, 너 그걸 왜 이제 말해? 오. 진우 사진이 놀랍기도 했고 자초지종은 듣고 가도 문제될 거 없잖아. 백수사관님, 배민규 영장 신청하세요. 네. 영장 떨어지는 대로 배민규 체포합시다. 이제 다시 화살은 동네북 배민규를 향해 돌아갑니다. 하필이면 일본 회카를 썼고, 하필 알리바이도 애매하고, 하필 사건 당일 마침 현장에 있었으며, 마침 또 여성의 발목 사진을 모으던 진우는 형이 구해온 증거 덕분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고, 네가 좋아하는 거 고마워. 간다. 볼 텐데 빨리 가. 그렇게 진우를 보내고 나니 걸려오는 전화. 육형사. 영장 떨어졌어요. 아싸, 오케이. 이제 영장이 나왔으니 배민규를 잡기만 하면 됩니다. 배민규 씨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오늘 아침에 미국 출장 가셨는데요? 하필 이 타임에 미국 출장을 갔다. 영장과 동시에 출장을 떠나다니, 누가 봐도 수상한 타이밍.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출국했습니다.
용의자의 부친이 권력 가진 국회의원이라서 가능한 일 아닙니까? 차영훈! 비공개 수사인데 영장 정보 생건 내부 소행 아니겠습니까? 차영원은 배민규의 아버지 백으로 정보가 유출됐음을 의심하지만 이거나 봐. 이미 기사화되어 있는 이번 사건. 비공개 수사가 지발로 걸어 들어가서 언론사에 제보했냐? 언론사를 통해 퍼질 대로 퍼졌기에 의심되는 건 영훈의 친구 박기영 기자뿐이었죠. 박 수사관님, 뉴욕 항공권 예약 좀 해주세요. 네? 배민규 안 잡아요? 차영원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미국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마침 나타난 박기영. 자 검사님 호출하셨죠? 나 좀 잠깐 보자. 그래 커피 한잔 하시고 다시 파이팅 하세요. 네. 테이블에 둘까요? 그때 우리의 진상은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박기영을 봐주지 않았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기자를 참교육합니다. 특종에서 좋냐? 좋아? 비보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기사 써서 광고 수익 좀 땡겼어? 멀쩡한 사람이 3명이나 죽었는데 넌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용의자 네 기사 나오자마자 외국으로 튀었어. 이따 는 손목부터 확 잘라야 돼. 어영사! 사무실에서 웬만하면 폭력은 자제하셔야죠. 폭력? 과연 이 승질머리 빼면 시체인 이 진상은 어떤 짓을 할까? 이 정도는 돼야 폭력이지. 아니지? 이건 수사방해에 대한 정당방위지. 야, 일어나.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때 왠지 최종 버스크 포스를 내보는 영훈의 엄마 유정숙이 나타나고 소란스러운 아들 사무실을 바라보는 순간 날아오는 박기영의 주먹. 하필 영훈의 가슴에 꽂힙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기만 해도 영훈의 시계에서는 알람이 울렸었는데 심장에 직접 타격을 입자 거의 알람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뭐야? 차 검사한테는 손만 대도 비상벨 울리는 거야? 와, 진짜 뭔데? 괜찮아 선배? 영훈아 괜찮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영훈의 엄마. 무슨 마마보이도 아니고. 살인범 잡기 전에 네가 뭔 일 나겠으니까 당장 그만두자. 그만하시라니까요, 제발. 너 지금부터 이 사건에서 손 떼. 저 말릴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사장까지 동원해서 검사를 관두라고 하는 클라스의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사람이지? 검사장 좀 뵈려고 영훈이 온 김에 잠깐 받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면서 위험한 검사 생활을 계속하겠단다. 정말 고집불통이야.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저 같으면 당장 때려치울 텐데 영훈이 걔 로얄 패밀리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 쉽진 않을 거예요. 선민의식 없는 건 좋은데 하는 일이 위험하니까 그렇지. 사표 안 내면 강제로라도 쉬게 해야지.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 와, 이거 집안 분위기 또 엄청 살벌해지겠는데요? 저 그럼 취재가 있어서.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떠나는 박기영의 뒤로 기자 정신이 투철한 걸까? 영훈이한테 열등감이 많은 걸까?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흉하게 앞에서 비유 맞추는 것보단 낫잖아요? 예. 속을 알 수 없는 뒷담너 유정숙. 한편 배민구의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증인에게 연락이 오는데 네, 오진상입니다. 뭐라고요? 그날은 은별 누나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이은별 동영상 찍어준 게 본인이 아니다. 네. 이거 허위 진술의 수사방해야, 알아요? 그게 재판 중 외 다른 곳에서 한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 이제 배민규 그냥 체포 좀 하자. 저 혹시 재판 때 증인석에 앉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증언은 비공개로 돌릴 수도 있고 신변보호 확실하게 해줄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증인의 말바꿈으로 인해 수사는 다시 또 원점이 되고 배민규 아버지가 뒤에서 작업했겠지 뭐. 한참 뜨는 중인데 이은별이랑 스캔들 터뜨리겠다고 협박이라도 해봐. 어쨌든 그놈 진술을 패싱하고 무조건 달릴 순 없잖아. 배민규, 우리가 진짜 헛발질한 걸까?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 다들 확신이 없어질 때쯤 오진우 씨가 칼값 보낸 레몬트리 통장 실명이 이미진이네요. 이미진. 이미진? 이미진이요? 이미진? 그런데 새로운 용의자 레몬트리의 실명이 나치근데 맞네. 배민규 치과 간호조무사 이성용. 이성용 문화야. 치과 간호조무사? 아 또 배민규야? 육형사. 레몬트리가 접속한 IP 주소지 PC방이었는데요. PC방 위치는? 주소요? 혹시 주소가 어떻게 되죠? 심지어 레몬트리가 접속한 PC방의 위치가 이성용 집 주소가 42-9번지.
그 근처인데. 야, 이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육형사, 일단 이성용 먼저 확보부터 하자. 집 주소 보낼 테니까 바로 이동해. 나도 출발할게. 야, 넌 그동안 이성용 머리카락 하늘까지 샅샅이 짚어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성용의 주소지로 잠입까지 성공하는데 술병이 가득한 방 안에서 발견한 건 놀랍게도 발목 사진들이었죠. 추가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의료용 마취제야 범죄 현장을 담은 사진까지 발견되고 이성용 이 자식.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인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발견되는 증거품 뭐야 그건? 범행 도구까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사건이 술술 풀린다고? 3차 사건 당일이야. 심지어 사건 당일 우진에서 찍힌 CCTV 자료까지 확보되며 그럼 이성용이 배민규 차를 타고 우진을 갔다? 이성용이 범인일 확률이 상당히 높네요. 이 시간부로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전국엔 이성용에 대한 수배가 떨어지게 되죠. 뉴스 속보입니다. 연쇄살인 피해자인 40대 남성이 경찰의 체포를 피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성용은 경찰을 피해 도주하지만 의문의 제보를 통해 위치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어느 호텔방. 진성과 동료 경찰은 방 수색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자백을 하는 글과 함께 이미 죽어있는 이성용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이 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사망한 이성용으로 확정이 되며 조금 허무하게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1, 2, 3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성용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마일보 박경 기자입니다.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최종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용의자를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확신합니다. 이유는요? 범인이 남긴 친필 유서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넘쳐나서 다 얘기하려면 밤새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기자님들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범인의 유서가 최후의 발언이 되며 모든 사건이 정리되나 싶었는데 TV 화면 속에서 브리핑하는 차영훈 검사를 묘한 눈으로 바라보는 고몽 아니고 진우.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한잔합시다. 그런데 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스파크가 튀기 시작하죠. 그래도 차용훈 검사가 최애 검사라고 쓴 기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야, 검찰 바보 만든 기사 쓴 것도 너잖아. 아이, 그런 건 좀 잊어버려라. 어이. 오죽하면 이라고 부를까? 얼마 전 끝내지 못한 앙금이 진성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듯 보였고 즐거운 술자리가 싸해지는데 왜? 할 말 있나? 할 말 있으면 따로 밖으로 나오든가. 있는데 없어요. 바로 꼬리를 내리는 박기영. 근데 뭔가 좀 쎄합니다. 자, 안 좋은 건 다 있고 오늘은 다 같이 한잔하자. 네. 우리 형사님 고생 많았어. 그런데 이 친구 덜 맞았는지 눈빛이 아직 심상치 않습니다. 동생 일은 내가 사과할게요. 그럼 나중에 진호한테 정식으로 한턱 쏘든가. 뭐 그러죠. 생각보다 쿨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영혼. 그리고 잠시 후 영훈아, 이제 검찰 일 관두고 미국 가자. 네 엄마 요즘 내내 너 미국 보낼 궁리다. 아, 어쩌죠? 전 이 일이 정말 재밌고 좋은데. 더는 못 기다려.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 넌 혼자 몸 아니야? 엄마 말대로 더 늦기 전에 MBA 수료하고 경영 참가하자. 가족들은 외아들인 영혼이 경영에 합류하길 바라는데 제가 그만둬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은 또다시 거절하죠. 일어날게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위험한 검사 일을 하니 가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리고 얼마 뒤 영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던 영혼의 엄마는 최근 몇 달간 부정맥이 3차례 발생했고 호흡곤란 증세도 한 차례 보였습니다. 늦어도 1년 안엔 수술 받아야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는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 수술은 가능하겠죠? 그럼요. 환자분 관리를 워낙 잘했으니까요. 이제 생명 연장 프로그램 시작하죠. 뭔 예. 프로그램? 생명 연장 프로그램? 한편 연쇄살인범을 잡아 진급한 형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준비 중인 진우. 환영하네. 그때 네 엄마. 출생 물에 드시고 싶으시대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네, 준비해 놓을게요. 하필이면 말도 안 되게 비가 많이 오는 날씨였지만 착한 진우는 군말 없이 나갔는데 불안해. 그런 진우를 바라보는 의문의 시선. 위하여! 그 시각 형 진성은 서정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재료를 챙길 갯바위에 도착하자 의문의 발걸음이 진우의 앞을 막습니다. 넌 못 지나간다. 넌 못 계속해서 막아서는 남자. 넌 못 지나간다. 이어서 남자는 진우를 집어던집니다. 같은 시각 진우의 가족들은 진우의 상황은 전혀 모른 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진우는 정신을 잃게 되고, 갑자기 진우를 습격한 남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왜 진우를 습격했으며 무엇을 위해 습격을 했을까요? 이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박경 기자? 그러니까 아까 눈빛이 뭔가 세다 했어. 영혼의 오랜 친구인 검찰청 출입 기자가 진우를? 저 유정수 원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네. 다녀오셨습니다. 가까운 병원들은 응급실이 다 찼다고 합니다. 진진 메디컬 센터로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형사 동생이에요. 평소 아쉬울 게 없는 로열 패밀리였기에 누구의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번만은 예외로 청을 들어주죠. 아니 근데 나는 이 예외도 뭔가 수상해요. 진짜 표정 봐. 브레인 CT 진행하죠. 네. 그렇게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게 된 진우였지만 뇌에 너무 큰 부상과 함께 지체돼버린 시간.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내기는 부전으로 뇌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플랜은요? 감압을 위해 광범위하게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해서 뇌압을 낮춰야 합니다. 수술 당장 시작하죠. 네. 살리기 위해선 속전속결로 수술까지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진우 씨는 심각한 뇌부종으로 현재 수술은 잘 마쳤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상태가 베스트는 아니지만 행운이 따른다면 깨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향후 며칠간 지금처럼 변화가 없다면 뇌사에 빠질 확률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뇌사가 뭡니까? 아이 경찰이 식물인간입니까? 아이 그걸 몰라? 식물인간은 기적적으로 깨어나기도 하지만 뇌사는 뇌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동생의 생과 사가 그저 운에 달린 절망적인 상황. 말도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희망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누구도 장담할 순 없죠. 너무나 참담한 상황. 최악의 경우 뇌사로 갈 수 있대. 근데 오진우 씨 정확하게 사고가 맞아? 무슨 뜻이야? 살인범으로 몰렸었으니까 충격이 컸을 거 아니야. 영호는 진우의 상태가 혹시라도 나쁜 마음 먹은 거 아닌가 싶어서. 선배 진우한테 무거운 마음이 있구나. 자신 때문일까 싶어 죄책감이 들었고, 진우 속 좁은 애 아니야. 털어버려. 영주는 그런 영혼을 위로해줍니다. 한편 진성은 사고 현장을 찾아가 보는데 현장 보존 안 해? 사고로 사건 종결됐다고 위에서 치우라고 했습니다. 벌써?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현장 보존이 마무리되고 진성의 동료들이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을 넘기죠. 혹시 그날 진우 말고 다른 사람은 적은 없었어? 그날 비가 겁나게 와서 보시다시피 현장이 깨끗합니다. 딱히 이상한 점도 없어서 일단 위에선 철수하라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변 CCTV 더 확인해보고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 연락 좀 줘. 바다와 대화할 정도로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진우였기에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게 더 말이 안 되고 속상할 뿐이었는데, 그 순간 진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이건 커프 스링크? 너무 뜬금없이 깨끗하게 놓인 커프 스링크를 보면 진성은 잠시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미국 연수요? 아니 전 연수 신청한 적도 없는데 왜 경험 없는 발령이 저에게 난 겁니까? 전 연수 안 가겠습니다. 그럼 사표 내고 옷 벗어. 부장님, 용무 끝났어. 연쇄살인범 잡은 포상이야. 충분하잖아. 너무나 뜬금없는 타이밍에 미국 연수를 강제로 가게 된 차영원. 영훈아, 미국 간다며. 벌써 소문이 났어? 연쇄살인 사건 해결한 포상이라고? 맞다. 근데 그 고영주 검사 며칠째 안 보이더라? 병원에 있어. 병원은 왜? 어디 아파? 오 형사 동생이 사고를 당했어.
뭐? 와 이거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거 보소. 그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였던 간다. 그래. 차영훈 그런데 떠나는 영혼을 불러 세우는 박기영. 좋겠다. 뭐 연수?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데 촌스럽긴. 들어가. 와 검사님 얘가 범인 같아요. 잡아가세요. 넌 모든 다 가질 수 있으니까. 한편 최영원은 미국 연수를 떠나기 전 진성을 찾아오고 보세요. 진우 씨한테 내가 식사 쏘기로 했잖아요. 미국 연수 갔다 와서 해도 되겠죠? 그럽시다. 진심으로 진우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저 어머니 혹시 어머니께서 검사장님한테 따로 부탁하신 거 아니시죠? 차영은 능력 있는 엄마를 봐줘서 고맙긴 한데 나 네 생각만큼 그렇게 힘세지 않아. 과대평가하지 마. 가능한 미국 안 가고 싶습니다. 그건 안 돼. 넌 지금 휴식이 필요해. 엄마 말이 맞아. 넌 우리 집 4대 독자 외아들이야. 특별한 존재란 걸 항상 잊어선 안 된다. 부담돼. 한편 병원에선 급하게 호출이 오고 네, 원장님. 전화를 받고 달려간 원장실엔 이미 도착한 엄마가 울고 있었죠. 진상아, 우리 진우가. 진우가 왜? 오진우 씨 상황이 악화됐어요. 뇌사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뇌의 죽음을 의미하는 뇌사 상태가 찾아온 진우. 그 누구도 생각하기 싫었던 상황.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사의 경우 많은 환자들이 장기를 기증합니다. 장기 기증이요? 네, 대부분 장기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오진우 씨도 장기 기증 서약을 했더군요. 혹시 가족 중에 장기 기증 받으신 분이 있나요? 제가 젊었을 때 신장 이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보통 가족 중에 혜택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장기 기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진우가 신청했다고 다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선택은 가족들 몫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지면 보통 2주 안에 사망합니다. 그땐 기증하고 싶어도 기회는 없죠. 2주 뒤면 진우를 완전히 보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유독 애틋했던 형제였기에 진성은 눈물을 숨길 수 없었죠. 진우 장기 기증 서약 7년 전에 이미 했대. 7년 전.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 엄마, 그때 기억나? 아직 세상을 등지기에 너무도 어린 나이입니다. 과거 엄마가 장기 기증으로 새 삶을 얻게 됐듯이 간장, 췌장 등 형, 총 9개. 우리도 장기 기증 신청할까? 뭐? 불쌍한 사람들 도울 수 있으면 좋잖아. 엄마, 인생 길다.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하세요. 본인도 누군가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싶어 했던 착한 진우. 우리 진우. 그 무엇도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 없는 동생이었기에 진우 뜻대로 하게 해주자. 이번만큼은 진우의 뜻대로 장기 기증을 선택하고 진우를 보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진우 씨가 장기 기증 서약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진우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던 진우는 자신이 사랑했던 바다와 하나가 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열혈 진상 형사는 여전히 진상이었고 와, 슈퍼 죽이네. 강 회장 요즘 사업 잘 되나 봐? 말년에 운이 겁나게 미는데 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까부는 조폭들 제압하며 박력 넘치는 수사를 하고 있었죠.
야 오영사, 네 동생 죽고 나서 겁나 오버하면서 여기저기 들서시고 다닌다 하던데 이런 곤란해. 물이 넘치면 다친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린 조폭두목. 이거 진성이 성격대로라면 주먹찜질을 해줄 상황인데요 이거. 하지만 다른 걸 선물해주면서 화를 참는 법을 터득한 진성. 1년간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듯 보이는 진성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 배민기와 차영은 검사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한국에 언제 온 거야? 오늘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너 보러 온 거야. 특별하니까. 얘 뭔가 이상해졌는데?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으면서 특별하다고? 내 전화 기다렸어? 응? 꽤나 적극적으로 변한 영혼. 아니 뭐 딱히 기다렸던 건 아니고. 기다렸구나. 아니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은데. 미국 가더니 플러팅 고수가 돼서 왔습니다. 뭔가 묘하게 달라진 선배 모습에 의아함을 느끼던 찰나. 왜? 선배 좀 뻔뻔해진 것 같다. 응? 오늘 저녁 같이 먹고 나랑 술도 한잔 하자. 술? 몸이 약해서 술도 못 먹던 선배. 양반이. 미국에서 무슨 일 있었어? 뭐 내 수술이라도 받은 거야? 아니 이거 설마 진짜 내 아니 심장을 받았나? 아니 그냥 뭐 술 맛이 궁금해서 더 늦기 전에 술도 한잔 하려고. 아무튼 신기하네. 근데 미안, 오늘은 안 돼. 선약 있어. 그거 좀 취소하면 안 돼? 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아니잖아. 하지만 진짜로 취소할 수 없는 약속. 진우 기일이야. 몰랐구나. 선배 미국 가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됐어. 오영사는 잘 지내? 뭐 그럭저럭. 암튼 우진 내려가는 길에 시간 쪼개서 온 거야. 가봐야 돼. 갈게. 자신이 이렇게나 변했지만 영주야. 아직도 영주에게 마음이 닿질 않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이름을 불러봤지만 길 잘 보내고 와. 갔다 와서 봐. 다시 또 할 말을 삼키고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한편 집을 옮기라고요? 이번에 진진건설에서 오피스텔용 레지던스를 잘 지었어. 너도 좋은 층으로 하나 골라서 넓은 데로 옮기는 게 어떠니? 이게 바로 재벌 클래스? 너무 과분한 선물인데요. 근데 네 표정은? 정말 너무 과분해서요. 아니 갑자기 집을 한 채 선물 받는다고? 우린 가족이잖니. 심지어 가족이라며 주는 너무나 큰 선물. 이거 가족이요? 난 오랫동안 널 가족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저야 감사하죠. 근데 제가 자격이 있나 늘 마음에 걸려서요. 우리가 가족이 되는데 자격 같은 건 없어. 분명 한국어인데 왜 암호 같지? 이사 언제 할래? 제가 준비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렴. 결국 무엇인가의 대가로 집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로 영혼이 들어오고 박희루 잘됐다. 야, 안 그래도 너랑 한잔 하려고 했는데 저녁 같이 먹자. 이제 술도 마셔? 근데 어쩌지? 나 오래전부터 잡아놓은 다른 일정 있는데. 야, 다음에 꼭 한잔 하자. 그렇게 씻고 내려올게요. 미국에 다녀오더니 운동에 음주까지. 갑자기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영혼. 설마 아니겠지? 그리고 다시 진성의 시점. 진우의 길 진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길에 문자 한 통이 도착하는데 그 문자의 제목이 그날 밤 오진우입니다. 함께 첨부된 영상을 재생하자 나오는 그날의 추악한 진실. 과연 앞으로 진성의 복수의 칼날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라는 제목. 과연 누구를 기다리고 있던 걸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사건을 성공사례로 발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연쇄살인 용의자가 모자라 살해를 당했다고? 슈쌤이 물에 먹고 싶다고 했어? 혹시 이 제품 구매자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진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니들 지금 1년 전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 중이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커리어 다 날아갈 수도 있다. 사람도 죽인 새끼가 어디서 엄살이야, 엄살해. 난 끝까지 간다.